전국적으로 보면 3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최소 수백 건에 이릅니다. 지금 경매하기 참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금매로도 잘 안 팔리는 시기잖아요. 경매 사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대상에 대한 가격 자체만 잘 파악을 하시면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의 장점은 사용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가잖아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겠죠. 내가 정말 불안하다 하면은 전세가 수준에서 트라이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나만의 기준은 사실 실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 것이지 강연을 막 쫓아다닌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필명 달천으로 알려진 정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현재 자산관리 회사, 투자법인, 경영 컨설팅 회사 등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막 대박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소박하게 7천 넣어서 4억, 5억 벌고. 소박한가요? 아, 소박하지 않은가요? 아, 중박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근데 부동산 투자자라면 사실 실력이라기보다 장이 좋아서 그런 걸 만나는 거예요. 2016년, 17년에 부동산을 샀잖아요. 최소 2배 반에서 3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운도 어쨌든 실행을 해야 따라오는 거니까 대박은 없지만 중박이 몇 개 터지니까 자산이 저도 모르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경매할 때 유의할 점. 지금 경매하기 참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금매로도 잘 안 팔리는 시기잖아요. 가격을 정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즉 매입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임이 부동산 경매거든요. 주의할 점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시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시세 파악을 간과하거나 현장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손품으로 조금 팔아서 나온 시세가 당연한 100%의 시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 전에 조사했던 것과 입찰 또 하는 그 당시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경제 동향, 흐름에 대한 것들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투자자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금융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전세 레버리지, 두 번째로는 금융 레버리지, 이 2개밖에 없어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아서 전세로 세팅을 해서 내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만기 시에 역전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역전세 이슈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고 있어요. 다 자산가 분들이세요. 자산이 작게는 100억대부터 많게는 수백억대 자산가 분들. 그런 분들한테까지 저한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온다는 것은 이하의 분들은 힘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당장은 들어간 돈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레버리지인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80% 대출을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억짜리를 8천 대출 받았어. 그럼 내 돈 2천만 원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8천만 원에 대한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프라이스, 가격이 변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자만 계속 내야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역전세 이슈, 또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사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경매 투자 지금 12년, 13년째 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잘 알면 돼요. 많은 분들이 경매 자체에 스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을 잘 알아야지 경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은 경매로 떼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소송으로 갔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매는 소송으로 가는 경매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산 이런 거 하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대상에 대한 가격 자체만 잘 파악을 하시면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일반 매매보다 안전하죠. 왜냐면 가격을 더 급매물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충격이 또 와요. 지금 경기 침체 온다 만다. 이미 저는 침체가 와야지 이 금리가 더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시기예요. 고금리 시기가 계속해서 오래 간다면 부동산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이제 기본값으로 두거든요. 나가는 이자보다 내가 들어오는 월세가 많으면 팔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상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고요. 캐피털 게인이 되겠죠. 또 내가 보유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도 있겠죠. 두 가지를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늘 있어요. 하나의 특정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여러분들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대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평형 아파트가 10억이라고 칠게요. 그거를 내가 급매물이 보니까 8억에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면 막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섣불리 못 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로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로 사면 그거보다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내가 목표 수익률 8억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싸게 사도 좋겠다 하면 4천만 원을 싸게 7억 6천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10%를 싸게 사고 싶다 하면은 8억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싸게 7억 2천의 입찰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10억짜리를 누구는 8억 주고 급매를 살 때 나는 그거보다 10%를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7억 2천에 사는 셈이니까 정상가에서 거의 한 30% 정도 싸게 사는 셈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겠죠. 다만 아파트의 장점은 사용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가잖아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겠죠. 내가 정말 불안하다 하면은 전세가 수준에서 트라이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나만의 기준은 사실 실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 것이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강연을 막 쫓아다닌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는 지역부터 가격 기준을 잡아서 나만의 목표 수익률을 잡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냥 나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덕진구 쪽에 빌라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감정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됐고요. 최저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빌라는 화재로 인한 전소가 된 빌라입니다. 그런 이제 특정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꽤 많았어요. 여러 명이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됐었는데 이제 잔금을 못 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높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를 좀 더 낮게 700~800만 원 수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테리어를 좀 해서 뭐 전세를 1,500, 2,000에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제가 그냥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3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최소 수백 건에 이릅니다.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고. 네네. 그것도 근데 없어도 되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고 3천에 낙찰받으면 전세가를 대부분 한 2천 이상은 받을 거거든요. 그럼 내 돈이 1,000만 원 이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땅끝 마을도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서울특별시에 뭐 좋은 거라 해도 시세가 10억인데 11억에 사면 망하는 거고요. 해남의 땅끝 마을이라고 해도 2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면은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상대적인 거지. 특히 부동산 경매는 어때요? 정말 좋은 지역에 펜트하우스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보면 실망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격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살 거라고 하면 당연히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나는 투자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내가 잘 싸게 받아서 가공을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못하는 민간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스탠스도 그렇잖아요. 정부별로 달라지는데 공급 부족 문제가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사람들이 너무 안 사니까 좀 사서 임대를 좀 해줘. 그래서 종부세도 좀 낮춰주고 세제 혜택을 좀 줄게. 지금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2010년도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10년 이상 해보니까 뭐 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돈이 보이면 투자하는 거죠. 근데 어디가 좋다더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특히 관광버스 타는 건 최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데 가면 아, 나 지금 딸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다수가 가는 길에는 부가 없다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같은 긴축 시기에는 사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돈들이 다 말라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에 목표 수익률을 잡아서 트라이에서 성공하고 폐찰하고 다시 조정해서 또 시도하고, 이런 류의 투자는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그런 걸 하시라는 거지, 엉뚱한 데다가 어디 뭐 올림픽 열린다더라 해서 돈 넣고 금리 많이 준다더라 해서 돈 넣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도 근로소득만 잘 모아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투자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고소득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대다수는 답이 나온 거예요. 저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서울 국평 기준으로 10억 아파트 살려면 몇 년 모아야 됩니까? 급여가 정말 잘 받아서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20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쳐요. 50% 쓰고 200만 원을 1년 내내 모으면 이자까지 2,500입니다. 1억이면 4년을 모아야 돼요. 그럼 10억 모으려면요 40년 걸리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는 필수긴 하나 그거를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한테는 그게 경매, 공매, 채권 투자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일수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걔를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다. 강조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이 좀 움직여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실패를 해도 데미지가 없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2030일 때 저라면 최대한 많이 해볼 것 같아요. 데미지가 4050 때와 2030 때 같은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작은 실패는 2030 때 최대한 많이 해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들이 결국은 4050 때 이제 응축돼서 나타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걸 2030 때 하지 않잖아요. 그럼 4050 때는 정말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